당신이 지금 신고 있는 그 신발. 우아함의 상징, 여성스러움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하이힐. 하지만 이 신발의 첫 주인은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적을 향해 화살을 쏘던 페르시아 전사들. 붉은 굽으로 권력을 과시하던 프랑스의 왕. 피로 얼룩진 전투복 위에 이 신발을 신었던 귀족들. 하이힐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권력과 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남자의 전투화가 여자의 패션 아이템이 되기까지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신이 절대 몰랐던 하이힐의 비밀스러운 여정을 따라갑니다. 전장의 먼지 속에서 시작된 이 신발이 어떻게 런웨이 위의 예술품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기이하고도 매혹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이힐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출근길 지하철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결혼식장에서 여성들의 발끝을 장식한 그 신발을 보는 것은 일상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지 않나요? 왜 굽은 저렇게 높고 뾰족할까? 왜 걷기 불편한데도 사람들은 계속 신을까? 원래부터 여성의 신발이었을까? 이상하지 않나요? 하이힐은 사실 굉장히 비합리적인 물건입니다.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발이 아프고 장시간 착용하면 발목과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달리기도 어렵고 계단도 조심스럽게 올라야 하죠. 실용성으로 따지면 최악의 신발입니다. 그런데도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이 불편한 신발을 사랑했습니다. 더 높게, 더 날렵하게, 더 화려하게 만들어 왔죠. 왜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중동의 뜨거운 사막으로. 그곳에는 유럽인들이 두려워하던 한 무리의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기술로 적을 압도했고 넓은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기병대. 이들의 발에는 특별한 신발이 있었습니다. 뒤꿈치가 높게 올라간 굽이 있는 신발. 이것이 하이힐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패션을 위해 굽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우아함을 위한 것도 키를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었죠. 그들에게 굽은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말 위에서 활을 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말이 달리는 순간, 몸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정확하게 관역을 맞춰야 했으니까요. 페르시아 기병들은 발견했습니다. 뒤꿈치에 굽이 있으면 등자의 발이 더 단단히 고정된다는 것을, 활 시위를 당기는 순간의 반동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굽 높은 신발은 전투력을 높이는 전술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곧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말을 타고 싸울 수 있는 자는 귀족이나 전사 계급뿐이었으니까요. 굽 높은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곧 나는 전사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이 전투용 신발이 어떻게 유럽 궁정으로 건너가게 됐을까요? 어떻게 왕들과 귀족들의 발을 장식하게 됐을까요? 그 답은 외교와 정치 그리고 한 남자의 콤플렉스에 있습니다. 17세기 페르시아 사절단이 유럽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복장과 이국적인 문물은 유럽 귀족들을 매료시켰죠. 특히 그들의 굽 높은 신발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유럽 귀족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신발을 신으면 우리도 강인한 전사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한 사람이 이 신발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 그는 단 163cm의 키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왕들 중에서도 작은 편이었죠. 하지만 그는 태양왕이라 불리며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굽 높은 신발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높은 게 아니라 10cm가 넘는 굽을. 그리고 그 굽을 붉은색으로 칠했습니다. 피의 색, 권력의 색. 이 순간 하이힐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투의 도구였던 신발이 이제는 권력과 지위를 과시하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루이 14세의 붉은 굽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나만이 이 색을 신을 수 있다. 왕은 법령을 내렸습니다. 붉은 굽은 오직 왕과 왕이 허락한 자만 신을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한 홀을 걷는 루이 14세를. 금실로 수놓인 옷, 긴 가발, 그리고 발끝에 붉은 굽. 그가 걸을 때마다 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그 소리는 권력의 소리였습니다. 귀족들은 당연히 따라했습니다. 왕을 흉내내는 것, 그것이 곧 궁정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붉은 굽은 신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더 높은 굽, 더 화려한 장식, 더 비싼 재료. 어떤 귀족은 12cm 굽을 신었고 어떤 이는 보석으로 굽을 장식했습니다. 하이힐은 경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웃긴 건 이 신발이 너무 높아서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귀족들은 지팡이에 의지해 걸어야 했고 계단을 오르려면 하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포인트였습니다. 나는 걸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불편함 그 자체가 특권의 증거였던 겁니다. 이 시기 하이힐은 남성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남자들만이 신을 수 있는 신발. 여성들도 굽이 있는 신발을 신긴 했지만 그건 남성들의 유행을 따라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이힐의 세계는 남성 중심이었죠. 그런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8세기 중반 유럽 사회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계몽주의가 퍼지고 합리성과 실용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 화려한 귀족 문화는 비난받았고 과도한 장식과 사치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하이힐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혁명 이후 새로운 시대의 남성상이 등장했습니다. 이성적이고 실용적이고 근면한 남자. 그들에게 높은 굽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장식적이고 비실용적이고 과거 귀족의 상징이었으니까요. 남성 패션은 단순해졌습니다. 검은색 정장, 낮은 구두, 절제된 장식.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남성 정장의 기본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하이힐은 사라진 걸까요? 하이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인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남성들이 하이힐을 버리는 동안 여성들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19세기로 접어들며 하이힐은 점차 여성의 신발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에게 하이힐은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우아함의 상징이었죠. 굽이 다리를 길어 보이게 했고 자세를 곧게 만들었으며 걸음걸이를 우아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사회는 여성에게 아름다워야 한다고 요구했고 하이힐은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이힐의 의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남성에게 하이힐은 권력과 지배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하이힐은 아름다움과 순종의 상징이 되었죠. 같은 신발 완전히 다른 의미. 이건 단순한 패션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남자는 실용적이어야 하고 여자는 아름다워야 한다는. 남자는 힘을 가져야 하고 여자는 우아함을 가져야 한다는. 하이힐은 그 믿음을 발끝에서 증명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세기가 다가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술의 발전이 하이힐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우리가 아는 하이힐을 만들어냅니다. 1950년대 이탈리아의 한 구두 디자이너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의 이름은 로저 비비에. 그는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굽을 더 얇게 더 높게 만들 수 없을까? 당시까지 하이힐의 굽은 두꺼웠습니다. 높이를 지탱하려면 굵은 굽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비비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강철을 이용했습니다. 굽 안에 가느다란 강철 샤프트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탄생한 것이 스틸레토 힐입니다. 스틸레토. 이탈리아어로 단도라는 뜻입니다. 날카롭고 가늘고 치명적인 단검. 이 신발의 굽은 마치 칼날처럼 날렵했습니다. 9cm, 10cm, 심지어 12cm까지 올라가면서도 연필보다 가는 굽으로 몸 전체를 지탱했죠. 이건 단순한 디자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이힐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스틸레토는 강렬했습니다. 공격적이었습니다. 섹시했습니다. 여성들은 열광했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스틸레토를 신고 걸었고 오드리 헵번이 스틸레토로 레드카펫을 밟았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스틸레토로 세상을 매혹했습니다. 하이힐은 이제 단순한 우아함을 넘어섰습니다. 그건 힘이었고 자신감이었고 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스틸레토가 등장하자마자 사회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1950년대 후반 여러 나라에서 스틸레토를 금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공항은 스틸레토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가느다란 굽이 바닥을 훼손한다는 이유였죠. 박물관도 스틸레토를 금지했습니다. 역사적인 나무 바닥에 흠집을 낸다고요. 심지어 일부 도시에서는 거리에서 스틸레토를 신는 것 자체를 제한했습니다. 인도의 타일이 깨진다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스틸레토는 너무 강렬했습니다. 너무 도발적이었습니다. 당시 사회가 생각하는 얌전한 여성상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전통적으로 하이힐은 여성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스틸레토는 달랐습니다. 스틸레토를 신은 여성은 우아한 게 아니라 강렬했습니다. 아름다운 게 아니라 위협적이었습니다. 또
스틸레토 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루이 14세가 베르사유를 걸을 때의 그 소리처럼 권력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여성이 그런 소리를 내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스틸레토를 위험한 무기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스틸레토로 사람을 찌른 사건들이 보도되기도 했죠. 일부 심리학자들은 스틸레토가 여성의 공격성을 표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지할수록 비난할수록 스틸레토는 더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일까요? 스틸레토는 여성에게 처음으로 힘을 준 신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하이힐은 여성을 아름답게 보이게 했지만 동시에 불편하고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틸레토는 달랐습니다. 불편하긴 했지만 약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해 보였습니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무시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1960년대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흥미롭게도 하이힐은 이 시기에 양면성을 드러냅니다. 어떤 페미니스트들은 하이힐을 거부했습니다. 이건 남성 시선을 위한 도구다. 여성을 대상화한다. 하지만 또 다른 여성들은 하이힐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내 선택이다. 내가 원해서 신는다. 하이힐은 해방의 상징일까요? 억압의 상징일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신발이 어떤 이에게는 족쇄였고 어떤 이에게는 무기였으니까요. 1980년대 워킹우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기업에 진출했고 CEO가 되었고 권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틸레토를 신었습니다. 회의실을 걸어 들어가는 여성 CEO의 발끝. 법정에서 변론하는 여성 변호사의 구두. 거래를 성사시키는 여성 기업가의 하이힐. 스틸레토는 이제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400년 전 루이 14세가 붉은 굽으로 권력을 과시했듯이 현대 여성들은 스틸레토로 권력을 표현했습니다. 하이힐은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전쟁터에서 시작된 권력의 신발이 왕의 상징이 되었다가 여성의 아름다움이 되었다가 다시 권력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권력은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이힐은 정말 여성에게 권력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권력이 있는 척하게 만드는 걸까요? 2010년대 흥미로운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여성이 하이힐을 신었을 때와 신지 않았을 때 남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한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여성에게 남성들은 더 빨리 다가갔고 더 많이 도움을 제공했으며 더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하이힐을 신은 여성과 신지 않은 여성 누가 더 유능해 보이는지 평가하게 했죠.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더 전문적이고 더 신뢰할 만하고 더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처럼 보입니다. 하이힐이 여성의 이미지를 높여주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왜 같은 능력을 가진 여성이 신발에 따라 다르게 평가받아야 할까요? 왜 남성은 낮은 구두를 신어도 전문적으로 보이는데 여성은 하이힐을 신어야만 전문적으로 보일까요? 2015년 영국의 한 여성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니콜라 소프. 접수원으로 일하던 그녀는 회사의 복장 규정 때문에 집에 보내졌습니다. 그녀가 하이힐을 신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9시간 동안 서서 일합니다. 하이힐을 신으면 발이 너무 아픕니다. 회사는 답했습니다. 복장 규정입니다. 여성 직원은 5cm 이상의 하이힐을 신어야 합니다. 니콜라는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여성에게만 하이힐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해달라. 15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회사가 복장 규정을 정할 권리가 있다고요.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에서는 해시태그 쿠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구두 쿠츠와 고통 부츠를 합친 말이었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직장에서 하이힐 착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요. 필리핀도 같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여성들은 하이힐을 신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요. 전문적으로 보이려면 하이힐을 신어야 해. 중요한 미팅에는 하이힐이 필수야. 면접 볼 때 하이힐을 신으면 인상이 좋아. 이건 자유로운 선택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강요일까요? 더 흥미로운 건 의학적 사실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은 경고합니다.
장기간 하이힐 착용은 발, 발목, 무릎, 허리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요. 무지외 반증.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질환. 족저근막염. 발바닥에 염증이 생기는 병. 아킬레스건 단축. 뒤꿈치 힘줄이 짧아지는 현상. 이런 질환들은 하이힐 착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는 계속 하이힐을 요구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여성의 39%가 불편해도 예뻐 보이려면 하이힐을 신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73%가 하이힐 착용 후 발의 통증을 느낀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신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내 선택이야. 어떤 이는 말합니다. 신을 수밖에 없어.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동시에 둘 다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이힐은 선택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압박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하이힐의 역사를 보면 이 신발은 언제나 권력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사들에게는 전투력이었고 루이 14세에게는 왕권이었고 현대 여성들에게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하이힐을 신는다는 것은 그 사회의 권력 게임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그 게임의 룰을 누가 만들었냐는 겁니다. 페르시아 전사들은 스스로 룰을 만들었습니다.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요. 루이 14세도 스스로 룰을 만들었습니다.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현대 여성들은요. 그들은 이미 만들어진 게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룰이 이미 존재하는 게임이에요. 하이힐은 해방일까요? 억압일까요? 대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여성에게 하이힐은 자신감의 도구입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신고 그것으로 힘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여성에게 하이힐은 족쇄입니다. 신고 싶지 않지만 신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으니까요. 같은 신발, 완전히 다른 의미. 하이힐은 결국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천년의 시간을 따라왔습니다. 페르시아의 전장에서 시작된 굽 높은 신발이 프랑스 왕의 발을 거쳐 현대 여성의 옷장 속에 자리 잡기까지. 이 긴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통찰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이힐은 신발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그것은 시대마다 다른 이야기를 말해왔습니다. 10세기에는 말했습니다. 나는 전사다. 17세기에는 말했습니다. 나는 왕이다. 19세기에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름답다. 21세기에는 말합니다. 나는 강하다. 혹은 나는 강해 보여야 한다. 같은 물건 다른 문장.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물건 자체에는 본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이힐이 권력의 상징이 된 건 굽이 높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이힐이 여성성의 상징이 된 건 디자인이 우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가 여성에게 우아함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는 모든 것, 우리가 입는 모든 것,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욕망을 반영합니다. 하이힐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무엇을 원했는지가 보입니다. 권력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굽을 높였습니다. 구별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을 칠했습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강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틸레토를 신었습니다. 하이힐은 거울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2025년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지금 하이힐 시장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이힐이 여전히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레드카페, 패션쇼, 고급 레스토랑. 하이힐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동화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플랫슈즈가 파티장에 등장했습니다. 패션 브랜드들이 편안함을 새로운 럭셔리로 내세우기 시작했죠. 2018년 칸 영화제에서 작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82명의 여성 영화인들이 레드카펫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하이힐을 벗고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편함을 강요받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하이힐의 의미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이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인가? 이게 정말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하이힐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100년 후에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불편한 신발을 신었대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이힐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든 완전히 사라지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지. 하이힐은 단순한 신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이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어떤 힘을 갖고 싶어 하는지. 하이힐의 역사를 보는 것은 결국 인간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시작된 작은 굽이 1000년의 시간을 거쳐 지금 당신의 발끝에 닿기까지. 그 긴 여정 속에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016년 런던의 한 박물관에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슈즈 플레저 앤 페인. 신발 쾌락과 고통. 전시장 한가운데 유리 케이스 안에 17세기 루이 14세의 붉은 굽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마릴린 먼로가 신었던 스틸레토가, 그 옆에는 현대 디자이너의 최신 하이힐이 나란히 전시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은 그 신발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름답다. 고통스러워 보인다. 신고 싶다. 절대 못 신겠다. 같은 신발을 보면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이힐은 인간 욕망의 가장 복잡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알면서도 아름다움을 선택하고 불편함을 알면서도 힘을 원합니다. 그날 전시장을 나서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손에는 10cm 스틸레토가 들려 있었고 발에는 편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신발을 사긴 했지만 신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거든요. 이게 하이힐의 진실입니다. 신지 않아도 소유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물건. 신으면 불편하지만 신으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물건. 합리적이지 않지만 감정적으로는 완벽하게 이해되는 물건. 1000년 전 페르시아 전사는 생존을 위해 굽을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신발은 도구였습니다. 루이 14세는 권력을 위해 굽을 높였습니다. 그에게 신발은 왕관이었습니다. 현대 여성은 각자의 이유로 하이힐을 선택하거나 거부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갑옷이고, 어떤 이에게는 족쇄이고, 어떤 이에게는 날개이고, 어떤 이에게는 무게입니다. 모두 맞는 답입니다. 왜냐하면 하이힐은 이제 단 하나의 의미를 가진 물건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각자가 해석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2023년 파리 패션 위크에서 한 디자이너가 평평한 굽의 하이힐을 선보였습니다. 높지 않은 하이힐이라는 모순. 하지만 관객들은 환호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답일지도 모릅니다. 하이힐의 형태를 유지하되 고통은 덜어내는 것. 상징은 지키되 불편함은 버리는 것. 아니면 어쩌면 하이힐은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특별한 날을 위한, 특별한 순간을 위한, 특별한 기분을 위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당신이 옷장 속 하이힐을 보든, 당신이 매일 운동화를 신든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선택 뒤에 1000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1000년 후 누군가는 우리의 선택을 보며 궁금해할 것입니다. 2025년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당신의 발끝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이힐의 1000년 여정을 따라왔습니다. 페르시아 전장에서 시작된 작은 굽이 어떻게 왕의 권력이 되었고, 어떻게 여성의 상징이 되었고, 어떻게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 자리 잡았는지. 그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이힐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청바지, 당신이 매일 마시는 커피, 당신이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 당신이 매일 쓰는 볼펜, 모두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필요에서 시작되었고, 누군가의 천재적인 발상으로 탄생했고, 시대를 거치며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했고,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의 평범한 물건을 파헤쳐 볼 겁니다. 당신이 매일 보지만 결코 보지 못했던 것. 당신이 항상 사용하지만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 그 물건에 숨겨진 역사를 추적해 볼 겁니다.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 물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것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왕만이 가질 수 있었던 엄청난 부의 증거였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 흔해서 누구나 주머니에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이 물건이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전쟁의 승패가 바뀌었을 것이고, 과학의 발전이 늦춰졌을 것이고, 문명의 형태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 한 번 놀라게 될 겁니다. 이렇게 평범한 것에 이런 이야기가? 하이힐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것들은 사실 경이로운 역사의 산물입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 경이로움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이 시리즈는 그 잊혀진 경이로움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평범함 속의 비범함, 일상 속의 역사, 당연함 속의 놀라움. 그것을 함께 발견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음 평범한 물건의 비범한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이 궁금한 물건이 있다면, 당신이 비밀을 알고 싶은 일상의 물건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서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발굴해낼 겁니다. 역사는 교과서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당신의 신발장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옷장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 발견해 나갈 겁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한 물건씩, 한 이야기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당신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